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에 대해서 강의할 이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첫 시간으로서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좀 살펴보고 가고자 일단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이란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하는데 번역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계산적 사고, 컴퓨팅 사고,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도 되고 있습니다만 본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가 되더라도 모두 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와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용어로 볼 수 있고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를 조금 살펴보면서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컴퓨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핸드폰을 보면서 날씨가 어떨지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고 주요 뉴스가 뭔지를 보게 되고 학교에 가든 출근을 하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저녁에 오락을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PC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할 때 전화보다는 오히려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든지 이제는 이 컴퓨터는 항상 우리와 어디에나 같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는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 지금 현재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조금 살펴본다면 최초로 컴퓨터는 회계공학과 같은 이 계산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산이 점점 발달해서 이 컴퓨터가 이제 문서를 작성해 주는 단계까지 가서 작가, 학자, 기자, 연구원 등 많은 분들이 문서 작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본다면 이제 그래픽이 발달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됐고 그 이후에 점점 이 나온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게임을 한다든지 밑을 본다면은 최근에 와서 가축을 기른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재정을 관리를 한다든지 전투를 하는데 필요한 전투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연락, 통신, 심지어 범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조차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세상이 되어서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새로운 발견도 하게 되었는데요.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10개 정도의 DNA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병을 밝힌다든지 아니면은 친자관계를 밝힌다든지 하는 일들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빠른 시간 이내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또 더 발전되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면 침습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메스를 최소한 대고 아주 짧은 그 공간으로 로봇가 침투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 의학계에서도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의 학문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학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생물학이 발달되어서 컴퓨테이셔널 생물학, 물리학도 컴퓨테이셔널 물리학 이런 식으로 이 컴퓨테이션과 컴퓨터와 결합된 새로운 학문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음악에서는 이 컴퓨터가 작곡하는 방법을 변화시켰고 건축에서는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그 건축물을 완성된다면 어떻게 될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컴퓨터를 연구하시는 분들, 소프트 공학자들이 사용하는 좋은 도구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증명됐다. 그러니까 이 도구들이 굉장히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다른 분야에 또 활용을 하게 시작되었고, 또 그리고 이전에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나 크거나 아니면 너무 멀거나 너무나 빠르거나 너무나 복잡했어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미국의 자넷 윙이라는 교수님은 이 계산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싱킹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컴퓨터가 과학자가 아닐지라도, 컴퓨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보통 사람도 열심히 배워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보편적 기술이다. 보편적 태도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기원을 살펴보자면은 세뮤 페퍼트라는 교수님이 1999년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한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어떤 다른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두 경우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수학을 더 명쾌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 목표는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하여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사용하여서 유클리드 구조보다 더 설명적이고 접근하기 쉽고 강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유클리드 공간을 정의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4차원 공간, 더 나아가서 다차원 공간에 대한 좌표계를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컴퓨터도 어떤 틀을 제공하여서 컴퓨테이셔널 싱킹에 어떤 틀을 제공하여서 이 틀의 근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이런 도구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어는, 이 문장이 너무 어렵죠. 그죠? 다시 또 돌아가서 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자네트 윙이라는 분이 최근에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쪽을 계속 연구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뭐 큰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설계를 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아니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한다. 뭐 빅데이터를 이너시스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도 있죠. 그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싱킹에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폭, 컴퓨터 과학 분야가 다루고 있는 이만큼의 넓이만큼 되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 도구들 많이 있습니다. 안에 앱스트랙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를 하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배우게 된다면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은 자동화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현재 하고 계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분들도 배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과학 그리고 그 안에서의 컴퓨터의 싱킹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는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이 하드웨어라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물리적인 장치, 랩탑, 노트북이라면 노트북 컴퓨터라면 노트북 컴퓨터의 모든 장치, 데스크탑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PC의 모든 구성장치, 물리적인 구성장치를 하드웨어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 합니다. 넓은 의미로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 프로그램, 문서, 사용법, 기타 등등등 하드웨어를 운용 받침, 지침 이런 것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의 근간을 이루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게 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고 차근차근 진행 순서를 기록한 어떤 작업의 순서를, 명령어 순서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 프로그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보고 코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것이 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앱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앱을 다운받았다면 수행시키는 순간 이 카카오톡이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고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앱을 다운받아서 내비게이션을 수행시키면 이 기계가 스마트폰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떤 컴퓨터 하드웨어를 특정한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앱을 깔게 되면은 그 하드웨어가 특정한 목적에 맞게 움직여 주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 중에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깐다는 말은 뭐 우리가 뱅킹을 하겠다, 게임을 하겠다, 통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업무로 나눠지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줄여서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과 또 좀 더 상세하게 말해서 앱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것은 좀 광범위한 의미의 개발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프로그래머라는 것은 이 코드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지칭하는 좀 좁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조금 이해를 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해한 상태에서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빨리 만들고 어떻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기계를 만드는 문제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 컴퓨터 과학자라고 하면 좋겠네요.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고 추론하는 방식.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컴퓨터에 굉장히 의존적인 이 사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푼다는 말은 앞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교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의 분야에서 비록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더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더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더 효과적으로 등등등 컴퓨터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며 또는 그 분야에서 너무 작았어. 우리가 다루기 힘들었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크거나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 계산적 사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 컴퓨터의 용어, 전문 용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다운로딩, 플래시 메모리 등등 굉장히 컴퓨터의 전문적인 용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 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컴퓨터하고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내가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미래에서는 더 유리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컴퓨테이셔널 싱킹 소프트웨어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컴퓨터에 대한 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컴퓨터 자체에 대한 이해를 잠깐 좀 높여볼까 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과거에도 복잡한 계산들은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계산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많은 기계들이 있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주판과 같은 걸 주판은 계산을 위해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위해서 아주 특화된 좋은 계산용 툴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컴퓨터와 이 과거의 계산기라고 할까요? 이 주판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주판에 우리가 지금 막대가 이쪽이 1의 자리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10의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나 올리게 되면은 이게 1이 되고 두 개 올리게 되면 2가 되고 하는 이 상태, 제가 이렇게 놨다면 2가 계속 저장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죠? 이 주판에 숫자를 올려서 이 수치를 122 이렇게 했다면은 어떤 숫자를 현재 저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과 현대 컴퓨터가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요거를 이용해서 3개를 올리면 숫자 3이 되고 4개를 올리면 숫자 4가 되고 이걸 다 내린 다음에 하나를 내리면 5가 되죠. 그죠? 이와 같이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디지털이죠. 그죠? 디지털 신호인 0과 1을 이용해서 컴퓨터 숫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주판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사실 어릴 때 주판 학원에 가서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해서 여기에 숫자로 표현된 이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만지면서 주판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듯이 손가락으로 이 움직일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 주판을 만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컴퓨터에는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GUI, 그래픽 유즈 인터페이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산 장치나 뭐 현대의 계산 장치가 아주 좀 유사하게 닮아 있다. 또는 아니면 우리가 현대의 컴퓨터가 계산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왔다. 수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계산하고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을 자동화하고자 했던 노력이 주판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왼쪽에 있는 네이피어의 계산봉 이런 것 같은 툴들도 있었고,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툴을 보자면은 이 툴이 지금 세팅되는 것은 46732 곱하기 2를 하든지 3을 하든지 4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2를 곱한 결과를 보자면 46732 곱하기 2 한 결과가 82464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 이 막대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바꿈으로써 사칙 연산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네이피어의 계산봉이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곱근 계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로 된 것들, 파스칼린과 라이프니츠 계산기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를 세팅을 하고요. 돌리고 하면은 계산이 된다. 특징으로는 계산 속도가 빠르고 사칙 연산이 가능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안티키 테라 메커니즘은 한 1000년 이상 된 아주 고대 유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계산을 위한 장비였다라고 했고 최근에 이게 복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해, 달, 행성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계산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있었던 톱니바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이 계산과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조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가드 천을 만드는 자가드 직조기가 있는데 이 직조기라는 것은 천을 짭니다. 그죠? 이렇게 천을 호실과 시실인가요?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무늬를 넣는데 무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늬를 넣는 기계를 하나 만든다면 그 기계는 계속 같은 무늬만 만들고 또 다른 뭐 꽃무늬를 넣습니다. 또 이 기계는 계속 같은 꽃무늬만 만들고 또 별을 넣었다면은 이 기계는 별이 들어간 천만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자가드 기계는 여기 있는 막대기 보이시죠? 막대기의 구멍을 적절하게 뚫음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천이 이 구멍 위치, 이 막대기 개수와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꽃무늬 천도 나오고 어떨 때는 별표의 천도 나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직조기. 그죠? 프로그램은 그겁니다. 다른 모양의 무늬를, 다른 무늬를 가진 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있는데 이 계산기는 우리 사람이 시키는 것만 계산해내죠. 근데 이 시키는 과정을 여기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가 들어가는 이 정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하기를 해주고 어떨 때는 나누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평균을 내준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연히 이 직조기를 보면서 계산기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하는 프로그램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산기는 수준이 여러분 우리 캘큘레이터 있죠. 복잡한 계산 굉장히 잘합니다만 그 사람이 시키는 특정 계산만 할 수 있는 거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계산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있어서 제 최초로 어널리틱 엔진이라고 해서 앞에서 본 그 자가다 GK에서 본 이 막대기 같은 거, 이 일련의 막대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해석 기관을 찰스 베이비지라는 분이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만든 것을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에이다라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최초로 프로그램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알려져 있고, 이분은 바이런 시인의 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기, 자동화된 복잡한 계산기에 프로그램을 더하게 됐는데요. 이 돼가지고 이 현대적인 컴퓨터라면은 이 프로그램 가능한 계산기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좀 만족해 달라라고 세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날로그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토어, 저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대기를 엮어서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았었죠. 그렇듯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컴퓨터한테 주면은 이 컴퓨터는 안에서 이 프로그램 보면서 계산을 여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전자식이라 해야 되고 디지털 신호를 처리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안에 저장, 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장형 프로그램, 스토어드 프로그램 컨셉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찰스 베이비지의 해석 기관은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컴퓨터로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근의 컴퓨터들은 입력, 출력 장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력 장치 항상 입출력 장치는 360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 잘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를 돌리거나 수행시키면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해내고,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친구가 시키면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해내고, 또 다른 컴퓨터를 주게 되면 이 계산기는 다른 계산을 하게 되고, 마치 직조기에 여기는 우리 별무늬 프린트 해주세요. 우리는 삼각형 해주세요. 우리는 꽃 모양 해주세요 하듯이 다른 프로그램을 넣으면 직조기가 다른 선을 찍어내듯이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내장해야 된다는 개념을 지금 내장형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랬으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해 주는 과정, 이 컴퓨터가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놈이 필요하게 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준 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따라서 계산해주는 프로세스라는 친구가 필요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메모리, 프로세서, 입, 출력 장치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입력 장치에 어떤 게 있다, 출력 장치에 어떤 게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장형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 유래와 이 내장형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고,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밖에서 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이동하여 저장 장치로 이동하여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처리기가 이 프로그램이 시킨 대로 일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 안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장이 되어야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떤 것이 현대적 컴퓨터이냐? 미분 해석기가 있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미분 방정식을 물론 어려운 미분 방정식을 잘 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기를 사용했고 신호도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0과 1이 아니라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구분되는 디스크리트한 신호가 아니라 연속적인 신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현대적인 컴퓨터를 보기 좀 힘들다. 그리고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진공관이라는 소자인데요. 크기가 어른 중만한, 크기 큰 것은 어른 중만한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배치해서 사실 집체만한 컴퓨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 전기로 작동되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됐고 메모리를 사용했고 계전기라는 전기적인 스위치를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 컴퓨터가 있었는데 범용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래밍 가능한 최초의 완전한 전자식 계산기, 전자식 메모리를 최초로 발명하였고 이진수를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Z4라는 컴퓨터가 있었고요. 최초의 범용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 제작, 범용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범용 프로그램이란 말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게임도 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범용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초의 상업적인 디지털 컴퓨터, 내장 프로그램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펄란 칼큘이라는 발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소규모 실험기가 있었고, 자, 이게 최초의 현대적인 컴퓨터, 저장 프로그램 개념을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최초의 컴퓨터냐 아니냐, 그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흐름이 있어 왔다는 것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계속 어마어마한 계산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 왔고, 우리가 계산기를 만들었고, 이 계산기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과 1 이런 코드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 코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드 하세요, 프린트 하세요 같은 보면은 알 수 있는 이런 용어로 이루어진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어의 법칙을 잘 이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에 있었던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컴퓨터를 조금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해서 새끼손톱만하게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끼손톱만한 것을 이렇게 여기 안에 직접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무수하게 많은 이런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심지어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까지 직접화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런 처음에 있었던 이런 큰 진공관을 트랜지스터가 대체를 하게 되고 그만큼 더 빨라졌다는 말이 되고요. 그걸 직접 회로로 인테그레이티드 서큐트로 이와 같은 칩으로 만들게 돼서 더 빨라지고, 이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달해서 더 고성능으로 직접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은 발전하는데 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회로 내의 소자의 수가 18개월마다 2배가 되더라.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넣었는데 10개를 넣었는데, 이게 기술이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0개 넣는 기술이 있었다면
이게 1.8년이 되니까 요 안에 우리가 20개를 넣을 수 있더라. 발전 속도가 이렇게 된다고 예견을 했고, 실제 이 얘기는 지금까지 거의 맞아떨어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적도가 높아지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리가 얘와 얘 사이, 부품 사이 흐르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회로가 빨라지게 된다. 실제 가면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어떤 성능이 나오는, 1이라는 성능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면 18개월 후에는 2라는 성능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별로 빠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게 되면 128배가 빨라지게 되고, 조금 더 지나서 15년이 지난다면 1000배가 빠르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5년 만에 1000배가 빨라진다. 컴퓨터 속도가 15년 만에 1000배씩 빨라졌고, 컴퓨터 개발된 지가 한 30년 정도 흘렀죠. 2000배가 빨라졌나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모든 생활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프트웨어도 무거의 법칙처럼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1.8년이 지나면 2배 빠른 소프트웨어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상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다루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 왔고,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앞으로도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컴퓨터가 그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보면 다루고 있는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배운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를 살펴보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고 많은 문제 방법, 해결 방법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이 컴퓨터를 몰라도 될 분야가 아니라 보통 사람도 열심히 배워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넷 윙 그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Computational Thinking for Modern Problem Solver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컴퓨터로 나타내느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